제4장 나머지 정리의 두 번째 단원 인수정리와 고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수정리가 무엇인지는 앞에서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자를 준비해서요. 이 제목이 먼저 밑줄 긋고요. 인수정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정리란 다항식 fx가 x에 관한 다항 1차식 x-알파로 나눠 떨어지면 f알파는 0이다. 이게 나머지 정리였죠. 그리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거예요. 또 역으로 f알파가 0이면 fx는 1차식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인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를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f알파가 0이면 0이라는 것은 f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알파 곱하기 qx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두 개를 동시에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할 건데요. 보통의 경우 3차 이상을 고차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인수정리가 되는 1차식 x-알파를 찾기만 하면 나머지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알파 그러니까 fx를 0으로 만드는 이 알파를 찾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정수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뒤에서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어드바이스 1번인데요. 이렇게 그 3차식이 주어졌을 때 1차식의 곱으로 그리고 이제 모두가 정수 x-알파, 정수죠. 알파가 정수인 경우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나마 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차항이 1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6이기 때문에 6의 약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의 약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의 값, 즉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빨간색은 밑줄을 긋는 게 좋죠. f 알파가 0이면 fx는 x-알파 곱하기 qx다. 이건 이제 몇 번을 강조해도 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표를 해놓고요. 이 표현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위에서 들었던 fx는 그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을 인수분해하는 방법 해가지고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밑줄을 그어놓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인수분해의 방향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f알파 이퀄 0이 되는 알파가 있으면 1을 구하는데 이게 사실은 거의 다예요. 인수분해를 할 때, 고차식 인수분해할 때 이런 알파를 구하는 것이 이제 사실 인수분해의 성공이냐 아니면 실패냐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방법은 있습니다. 이 뭐냐면 자, 이 식에다가 밑줄 그어 볼까요? 그러니까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6인데요. 인수분해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알파 1차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2차식이겠죠. 최고차항이 1인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텐데 이 알파는 과연 어떤 값을 가지냐. 그런데 이 마이너스 알파와 q를 곱하게 되면 반드시 상수항 6이 돼야 되죠. 그렇죠? 요거예요. 요거 6 이퀄 마이너스 알파 q 요거에다 별표를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러면 이 알파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이 6의 약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는 6의 약수인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6 중에 어느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별표를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수항을 이용해서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대입해서 값을 찾는 거 이게 한 가지 방법인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운이 좋으면 먼저 대입한 값이 바로 이제 0이 되고요. 운이 없으면 쉽게 안 나오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노트는 밑줄을 거는 게 좋아요. 노트에서 위 8수 중에서 fx 이퀄 0이 되는 값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개수가 정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인 경우는 어떻게 찾는지는 이제 다음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밑줄 긋고요. 두 번째, 자, 여기서 일단은 밑줄 긋고요. fx는 f 알파가 0이면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fx는 x-알파 곱하기 qx로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f1이 0이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qx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qx는 2차식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F2와 F3, 마이너스 3, 2와 마이너스 3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조립제법을 이용하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를 했을 거고요. 여기서는 이게 어드바이스 2가 이제 핵심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일단 밑줄 긋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에요. 근데 이때 만약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항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이렇게 밑줄 그어놓고 마찬가지로 별표를 한 3개 정도, 왜냐면 이게 이제 시험 문제니까 이렇게 3개 정도를 해놓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었죠. fx는 2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 1이 아니죠. 2입니다. 그러니까 상수항만 가지고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이 무엇이냐 이 문제인데, 여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일단은 만약에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밑줄 긋고요. 그러니까 인수분해 된다고 한다면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제 그 정수가 아니니까 당연히 x의 개수가 a겠죠. 그죠? 이 a는 아마 1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ax 플러스 p 곱하기 p x의 제곱 플러스 qx 플러스 r 꼴이겠죠. 자, 이럴 때 일단 최고차항이 2x의 세제곱이니까 ax와 px의 제곱을 곱하면 2x의 세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의 값은 ap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상수항이 마이너스이니까 이 b와 r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도 밑줄 긋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a라는 값은 2의 약수가 된다는 것이고 b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의 약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 ax 플러스 b가 0이 된 x의 값이 필요하니까 이때 x의 값은 분수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꼴이 되는데, 이때 a 값이 2의 약수, 그 다음에 b 값이 마이너스 1의 약수,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 값은 분모인데 이 값은 최고차항의 약수, 최고차항 x의 세제곱의 약수인 2의 약수, 그 다음에 분자인 b는 상수항 마이너스 1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한 식이 나오는데요. a 값은 최고차항의 개수인 2의 약수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값은 상수항인 마이너스 1의 약수가 돼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별표 한 3개 정도 해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테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알면 사실은 정수가 아니어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고 있다면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최고차항의 약수가 되겠고, 분자는 상수항의 약수 중에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수가 아닌 2분의 1을 대입해서 0이 되는 그런 값을 찾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밑줄을 일단 먼저 긋고요. 개수가 정수인 다항식 fx가 ax의 n제곱 더하기 n차 고차 다항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내림차순으로 해서 b, 이 인수는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x의 값은 분수로 표현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겠죠. 당연히 분모는 a의 양의 약수라는 거고요. 분자는 b의 양의 약수. 그래서 a는 최고차항의 약수, 분모, 그 다음에 b는 상수항의 약수를 찾아서 대입하는데 경우의 수가 좀 많아요. 문제에 따라서는 많을 수 있는데 이제 가능은 하다는 거. 그리고 사실은 그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건 또 시험 문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몇 번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대입해서 정의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매우 중요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별표 3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찾아내고 반복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숙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학 실력이 향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필수 예제 4-6번을 보면 맨 처음에는 이제 정수로 인수분해 되는 알파가 정수인 경우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일단 빨간색은 밑줄을 긋고요. 그러니까 f 알파 이퀄 0이라는 뜻은 fx가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1번, 2번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니까 일단 별표를 하나 해놓고요. 나중에 2회독, 3회독 할 때 다시 한번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제 이제
최고차의 계수가 이런 경우는 요 상수항의 약수를 대입하는 건데 그 값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벌써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잖아요. 그리고 플러스가 되는 경우는 2와 1 플러스 1이니까 4 맞죠? 그러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0이 되니까 그런 다음에 조립제법 사용하면 몫을 구할 수 있어요. qx를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qx에서 qx를 인수분해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요. 지금 보면 이제 여기서는 f1과 f-1이 둘 다 0이 된다는 걸 발견하고 이렇게 fx를 x-1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qx로 나타냈죠. 그럼 벌써 이제 qx가 2차항이 되니까 보통 이렇게 개별적으로 인수분해하지 않고요. 이 조립제법을 이용합니다. 이거 별표 2개 해놓고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립제법을 반복해서 인수분해를 하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자, 이번의 경우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여기 2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x의 값은 2의 약수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약수분의 3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3은 당연히 소수죠. 2도 소수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2분의 3을 대입한 값이 0이더라. 이런 거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시행착오는 분명히 겪는다고 그랬어요. 결국에 2분의 3을 가지고 조립제법을 쓰세요. 조립제법을 활용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개별적으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항에서 인수분해 되진 않는데 공통으로 2가 있다 보니까 2를 묶어서 내면 정수인 다항식의 곱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노트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유제는 굉장히 많긴 한데 하나하나 연습을 다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쉽게 안 돼요. 왜냐하면 0이 되는 0으로 만족하는 그 x의 값을 찾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다 풀어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이런 식들은 일단 별표를 해놓고요. 물론 이제 최고차항이 1이 아니라 그래서 항상 정수를 갖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정수인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별표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6번 같은 경우는 4인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최고차항이 1이 아닌 경우를 주목해서 보면 됩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 x의 값에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 해설을 보면 조립제법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4-9번 볼까요? 음, 4-9번을 보면 일단 맨 처음에 이제 여기는 2를 먼저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뭐 2를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조립제법 사용하면 되겠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요거 이제 마이너스 5가 있는데 1, 1, 3이다 보니까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F1 이퀄 0이 된다는 걸 찾았으면 요 1로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2차식이 나오니까 금방 인수분해 됩니다. 이런 2차식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찾으면 됩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인수분해 해보고 해설지를 보고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4-7번인데요. x에 관한 두 다항식이 대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두 개의 다항식이 주어졌는데 하나는 개수가 모두 정수, 하나는 미지수가 있는 그런 다항식이 주어졌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 개수가 정수인 것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A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1번은 두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가 1차 이상의 요거 밑줄 긋고요. 보통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만약에 수의 최대 공약수 하면 소인수분해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 하면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최대 공약수가 2차식일 때 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1차식 이상이나 2차식이나 풀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자, 그럼 먼저 앞에 있는 다항식을 fx라 두고 이렇게 fx라 두고 인수분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퀄 0이 되는 값을 찾는데 그거는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서 6의 약수를 대입해가며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fx를 인수분해했죠. 그러면
두 번째 다항식이 뭐 gx라 놓고요. x-1을 인수로 갖는 경우,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경우, 아니면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갖는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먼저 빨간색은 다 밑줄로 걸어놓으세요. 이렇게. 다항식의 최대 공약수, 최소 배수를 먼저 인수분해한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나 아니 공약수나 공배수 모두인데요. 최대 공약수나 최소 배수 문제가 나오면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위에서도 두 개의 다항식을 줘뒀을 때 일단 출발점은 각각을 fx와 gx로 놓고 출발하는데 상수인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개의 인수를 찾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공약수가 x-1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약수가 x 플러스 2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약수가 x-3이 되는 경우로 나누어서 하는 거죠. 이 공약수라는 것은 gx에서 x 대신에 뭐 2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0이 될 때 a 값들을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때 a 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번 별표 하나 해놓고요. 이때 a 값은 실수겠죠. 실수인데 완전 제곱식 더하기 10은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a가 실수니까 실수의 3a 플러스 1도 실수인데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죠. 그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값은 이렇게 써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 10을 더하니까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에서만 해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3 이 세 가지가 되겠네요. 2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a 값이 3이면 x-1도 인수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3이면 x 플러스 2도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2차식이 되겠죠. 최대 공약수가. 그래서 a는 3이 되는 겁니다. 4-10번 x에 관한 두 개의 다항식이 나오면 일단 출발점은 같아요. 앞에 걸 fx, 뒤에 걸 gx로 놓는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앞의 다항식은 개수가 모두 정수로 주어졌죠. 그리고 뒤에 다항식은 미지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최대 공약수가 2차식이니까 오히려 2차식이 더 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다항식을 fx로 두고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이것도 쉽죠. 왜냐하면 지금 개수가 1, 4, 1 합하면 6인데 마이너스 6이 됐으니까 여기가 f1이 0이 된다는 걸 알고 조립제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인수분해를 먼저 하는 거예요. 자, 4-10번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 4-10번. 출발점은 같다 그랬죠. fx로 두고 그 다음에 gx로 두는데 이 fx는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벌써 하나 찾았죠. f1은 0이고 조립제법 사용하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 2차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각각이 인수가 gx에 약수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입하는 거예요. 공약수가 된다니까. 그럼 먼저 첫 번째가 차례대로 하면 됩니다. 차례대로 자 x-1 공약수가 될 조건, 그 다음에 이번에 x 플러스 2가 공약수가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x 플러스 3이 공약수가 되는 조건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찾는 게 굉장히 간단하죠. gx에서 x에다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 값이 0이 되는 a 값인데 실제 g를 대입하면 그냥 0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a 값에 상관없이 항상 만족한다. 즉 a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죠. g 마이너스 2. 0을 만족하는 값은 요 뒤에가 0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사이가 0이 되는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에서 0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만족하는 실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 없는 거, 만족하는 a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이제 g-3인데요. g-3을 대입했더니 1차 방정식이 돼서 a 값이 나왔어요. 18. 그러면 2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x 플러스 3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특정 값이니까. 그리고 나서 1번.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지금 모든 실수 a에 대해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맨 첫 번째 조건, 즉 x-1
또 인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3도 인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2차식이 되기 위해서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3이 돼야 됩니다. 이때 a 값은 18이 되겠죠. 이제 4-11번 x에 관한 두 다항식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밑줄 그어놓고요. 하나는 똑같습니다. 하나는 개수가 모두 정수고요. 뒤에는 요 a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앞에 거를 fx로 두고 뒤에 거를 gx로 두는데 벌써 이제 인수분해 되죠. 1, 3, 마이너스 하니까 x에다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걸 벌써 발견할 수 있고요. 주립제법 사용하면 인수분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새는 먼저 밑줄 그어놓을까요?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 되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대 공약수가 2차식이 되도록 이렇게 먼저 밑줄을 그어놓고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풀이 과정은 거의 동일할 것 같습니다. 자, 4-11번. 자, 우선 이제 마찬가지로 fx로 뒀죠. 근데 벌써 f1은 0이라는 걸 알고 주립제법 사용하면 이렇게 fx를 x-1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최대 공약수가 1차식이기 위해서는 이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면 벌써 2차식이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먼저 x-1을 공약수로 가질 조건인데요. 그러면 g1은 당연히 0이 돼야 됩니다.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a 값은 5분의 1인데요. 이렇게 gx 이런 식이 되겠죠. a 값을 5분의 1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x 마이너스 최대 공약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x 플러스 2가 공약수일 조건. 이것도 한번 보면 g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a 값은 2가 되잖아요. 그러면 gx의 값은 대입해서 전개하니까 이 x의 제곱, 그러니까 이제 x 플러스 2의 제곱을 인수를 가지니까 이게 2차식이 되는 거죠. 그죠? a 값을 구하면 인수분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더라. 그래서 각각의 답은 a는 5분의 1, a는 2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